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계속해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한마디, AI가 본격적인 신용 단계로 접어들었다. 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세상의 총 자산이라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매우 강한 자산과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좀 잘 안 되는 자산들이 있죠. 유동성이 제일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유동성 자체 현금. 자, 현금. 반대. 유동화 시키기 어려운 자산은 뭔가요? 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근데 요 사이에 이제 그 예금 있죠. 현금 말고 예금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이 예금을 현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언제든지 맨날 무슨 뱅크로 막 온라인으로 이출금 막 이렇게 하니까 사이버 머니처럼 하는데 그 현금이잖아. 그러니까 예금은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예금이 현금일까요? 자, 예금을 담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얘기 오늘은 이제 본원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예금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갖고 있죠? 네.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는 강력한 기능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예금을 담보로 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네. 대출 기능이 있습니다. 대출 기능이 있어요. 이 대출 기능은 은행과 대출의 매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은행과 대출의 매칭은 1대1인가요? 아니죠. 1대1이 아닙니다. 1대1이 아니에요.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BIS 자기자본 비율 10%, 12%, 요즘 14%까지 가자는데 옛날에 8%도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10%라고 계산하기 쉽도록 아침에 10%라고 치면 자기자본 비율이 10%라는 거는 예금이 1조가 들어오면 대출을 얼마 한다는 얘기예요? 10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BIS 비율 10%라고 치면, 자, 즉 레버리지가 10배인 사업이야. 자, 레버리지가 10배인 사업은 얼마를 하락하면 자본금이 날아가나요? 얼마를 하락하면? 레버리지가 10배인 사업에서 옵션 선물 요즘 저 비트코인 다 그렇잖아. 10% 하락하면 내 자본은 제로가 됩니다. 그쵸? 자,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융통성 있게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윤활유가 뭔가요? 현금 가지고 세상을 돌리면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빡빡하게 돌아가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윤활유인 대출을 끼워서 주면 잘 돌아가죠. 근데 사회의 일정 수준 전체 경제의 캐파서티가 있는데 이 캐파서티 안에서 뭔가 대출을 조금씩 넣어주면 말이야. 부동산 가격도 있고 머드 가격도 있고 현금도 있고 다 이렇게 합쳐보면 규모가 이렇게 되니까 예금은 그중에 일부인데 그러니까 대출을 좀 더 줄 수 있지.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줄 수도 있지. 이렇게 돼서 대출을 주면 사회가 잘 돌아가요. 거기까지는 윤활제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금융위기가 오냐면은 전체 사회가 갖고 있는 캐파시티 대비 너무 많은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대출 쓰기가 매우 쉬워지죠. 그럼 너도 나도 대출을 씁니다. 그럼 너도 나도 대출을 쓰면 여기서 대출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정말 유용하게. 매트릭스 투자자문 정도. 네, 하여튼 매우 유용하게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나 이거 빨리 나 뭐 사고 싶은데 나 포르쉐 사고 싶은데 나 람보르기니 사고 싶은데 이래서 대출 받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그중에 100명쯤 중에 1명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한테 쓴 대출은 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회수가 안 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사회 전체의 경제 사이즈에서 대출의 양이 너무 많이 나갔을 때는 꼭 그런 잡티가 끼는 거예요. 잡티가 끼는데 잡티로 인해서 회수가 조금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지? 소문이 나면 야, 만약에 10% 빠지면 난 돈 아예 못 찾아. 이렇게 되면 예금을 가졌던 사람이 내 돈 내놔 이러면서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돈내나 하면서 찾아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찾아가면 아무 상관없이 잘 찾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했어. 야 저기 말이야 이거 야 저기 좀 이상하지 않아? 좀 빨리 나 돈 찾아갈 건데 너도 찾는 게 좋겠어. 이런데 너만 꼭 알아? 딴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이랬는데 이거 옆에서 들은 애가 아 그럼 알았어. 아 그래 내 친구 걔한테는 얘기해야지. 야 누가 얘기하는데 걔 알잖아. 걔 그 돈 다 뺀다는데. 그래서 그 나도 좀 돈을 좀 빼야 되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일파만파 훅 가는 게 뭐죠?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 네, 그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그 핵심적인 그 사업 모델은 자기 돈 대비 뻥튀기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이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배를 튀겨가지고 10으로 10배를 튀겨서 10군데다 빌려줬어. 그래서 일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본금만큼 버는 거지. 내 자본금이 1조인데 1조만큼 버는 거야. 와 이런 사업이 대단하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토요일 날도 돈 벌고. 네, 어쨌든 자 항상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윤활제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이 대출이 윤활제로 사용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커지게 되었는데 그중에 잡티가 많이 끼게 되면 그중에 상환을 못하는 주체들이 생기고 이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자 핵심적인 소프트뱅크가 AI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58억 3천만 달러의 그 엔비디아 지분을 전부 매각했는데요. 왜 매각했느냐? 미국 내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와 AI 로봇 제조 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수요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오픈 AI로부터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엠페어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활용해서 AI 생태계의 중심 플레이어를 자리 잡고자 그렇게 했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시미츠 고토라는 그 소프트뱅크 CFO는 AI 투자 거품에 대해서 막 야 이거 거품 내려가네요. 막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뭐 별로 얘기는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매각이다.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팔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 엔비디아 지분을 19년도에 처분한 적이 있었죠. 그때 안 처분하고 들고 있었으면 대박을 쳤을 건데, 예, 그리고 다시 샀었죠. 그런데 많이 늘었어요. 한 지분 가치 한 2배 이상 뻥튀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약 2배 내외, 네, 그 정도 뻥튀기가 됐으니까 뭐 수익 실현은 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한 건 뭐죠? 그 스타게이트 얘기 나왔잖아요. 다른 거 이제 새로 신규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요거처럼 이제 자기 돈 빼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은행권들도 점차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죠. 데이터 센터. 일단 실물이 있으니까 대출해줄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전소 같은 거는 일단 남잖아. 그리고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되게 후진 것 같아 보이니까 말이죠. 자, 여기서 오늘 특색 있는 차트 하나 볼게요. 미국의 가스 가격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이 미국의 가스 가격인데 미국이 가스가 남아도는 나라 아닌가? 가스가 많이 나고 왜 저렇게 급하게 오르지? 자, 전력 수급을 할 때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면 1기가를 하니까 데이터 센터 아주 어마무시한 데이터 센터를 끌어안고도 남음이 있죠. 그 원자력 1기면. 근데 문제는 원자력 1기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엄청 많이 걸리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재생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웃기는 게 세우는데 시간이 안 걸려. 세우는데 시간이 안 걸려서 바로 전력을 땡길 수 있어. 태양광, 풍력 이런 게 뜨는 이유가 태양광은 뭐 우리 집 저희 집도 태양광인데 그 반나절이면 심거든요. 반나절이면 저희 집 태양광은 심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걔네들은 크게 할 거니까 뭐 맨날 며칠 세워야 되겠지. 그래도 뭐 한 달이면 땅만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세우잖아. 그렇죠? 풍력도 마찬가지죠. 풍력도 뭐 한 달이면은 뭐 다 만들어진 거 갖고 와서 꼽으면 되니까 한 달이면 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자력은요. 몇 년 걸리잖아. 근데 그 다음으로 빠른 거는 가스 화력 발전소 이런 거는 터빈 갖다 꽂고 막 이러면 좀 시간이 좀 덜 걸리겠죠. 물론 이제 신재생이 제일 빠르긴 하겠지만
이거하고 과연 연관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문득.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가스 가격을 보면서 야, 이거 얘네 진짜 전력 미쳤구나. 자, 그러면 소프트뱅크가 돈을 찾은 이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누구야 오픈 AI의 샘 얼트만이 계속 돈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등등. 얘네들은 지금 AGI 시대와 ASI 시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샘 알트만의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어떤 인터뷰였냐면 오픈 AI의 입장문 전문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은 적도 받을 의사도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려서는 안 되며 세금으로 잘못된 사업 결정을 내린 기업이나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을 구제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한 기업이 실패한다면 다른 기업들이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에도 얘기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정부가 직접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정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 이를 직접 활용할 권한을 갖는 구조, 그리고 이를 위해 낮은 자본 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전략적 컴퓨팅 파워 비축 개념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 보증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유일한 분야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팹 구축 지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이 독립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돕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증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의 목적은 특정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산업 전체의 전략적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이는 민간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풍부하고 저렴한 AI가 보편화된 세상을 원합니다. AI 기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 기술은 수많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며 그만큼의 책임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린 전략적 결단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방향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이 결과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판단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지금 결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풍부하고 저렴한 AI가 보편화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이 빅텍 또는 기술 기업의 수장들은 이게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근거한 걸까요? 온라인 세상에서 근거했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여러분의 그 삶의 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개인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옛날 전철에 지하철에 신문 월간 석간 스포츠 동화 100원 이러면서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진짜 스포츠 동화 이러면서 정말로 전철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앉아서 이렇게 신문을 봤단 말이야. 신문을. 그래서 신문을 제발 이렇게 보지 말고 접어갖고 2번 접어서 보자. 이런 캠페인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더 책을 막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 거의 책 보는 사람 없죠. 한 칸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오늘 나만 보더라. 근데 이제는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 안과가 잘 되겠지. 이렇게 맨날 핸드폰을 보니까. 근데 어쨌든 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온라인 시대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줬잖아요. 자, 스마트폰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스마트폰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2010년쯤 된 거 아니야? 아이폰 3인가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단 진짜 십몇 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거에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 세계 탑 10 기업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AI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도태된 수많은 기업들을 보니까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자기 있는 돈으로만 안 되니까 남의 돈 땡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일 바쁜 회사가 어디예요? 메타입니다.
왜냐하면 메타가 약간 불리한 위치거든요. 예. 자리 잡았으면 좋겠거든. 한 매쳤거든. 옛날 어디야 아이폰 그 애플한테 야 너 여기 있으려면 돈 더 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마음에 안 들면 퇴출. 뭐 이렇게 되니까 디바이스가 없으면 자기네는 뻥 나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뭘 하는 건 아니니까. 핸드폰만 들고 다니지 컴퓨터를 들고 다니진 않으니까 페이스북은 절대적으로 모바일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에 진출을 못하니까 죽어난 거지. 그러니까 맨날 이 뭐 이렇게 안경도 만들고 이 디바이스 단 들어가려고 그 무지내를 쓰잖아. 돈은 떼돈을 벌고 있잖아. 그 왓츠앱 이런 것들로 돈을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거는 게 AI 쪽으로 목숨을 거는데 다른 쪽보다 약간 불리한 위치. 구글이나 이런 데보다는 되게 불리한 위치잖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 진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용은 시작됐다. 확실하게. 그것도 규모가 꽤 크게 빠르게 시작이 됐고 사회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캐퍼시티를 넘는 순간 어느 순간 딱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후룩 하고 자빠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이 메커니즘을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메커니즘 다시 설명할게요. 그 예금을 가지고 파생을 시켜가지고 대출을 10배 정도까지 늘리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뱅크런 나는 것처럼 한번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빠지는 줄 아세요? 자 대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금자들이 예금을 뺍니다. 자, 예금자들이 예금 하나를 빼면은 대출 몇 개가 빠져야 돼요? 대출이 10개가 빠져야 돼요. 레버리지가 10배니까. 자, 요거는 근데 나중에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일단 대출이 이상하면 대출 회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시중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빠져나가면 대출이 빠진 기업들이 다른 데서 돈을 땡기려고 하죠. 근데 이 중에 파산하는 기업도 생길 거고 파산하는 기업을 본 다른 옆에 있는 기업은 뭐야 야 위험하네 야 돈 확보해 해서 돈을 땡깁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돈들을 다 땡기기 시작해요. 시중에 있는 돈들을 다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늘리는 속도보다 들어가는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거기에다가 예금까지 빠지면 이게 10배씩 빠져야 되는 거예요. 10배씩. 하나 빠질 때마다 10개. 하나 빠질 때마다 10개. 이렇게 빠져야 되기 때문에 빠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부터 황금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쫙 늘어나는 동안에 황금 시대가 펼쳐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꺾일 때는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림 다시 그려드릴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몰라. 이건 모른다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가면 이만큼 놓치고 이만큼 그럼 나중에 그냥 내가 폭락을 맞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여기에서 빠져나가면은 내가 그냥 폭락을 맞아버렸어 이 바보 멍충아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벌을 때리게 되는 거죠. 이건 몰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추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답을 누가 알겠어. 추측을 해보자는 건데 자 AMD 얘기했던 걸 봅시다. AMD가 향후 3에서 5년간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리사수가 11월 10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향후 3에서 5년간 연간 매출 성장률이 평균 35%를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AI 데이터 센터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80%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80%. 이야. 자 그리고 어제 우리 반도체 수출입 차트 혹시가 준비됐을까요? 네, 반도체 수출입 동향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 8월달 그 반도체 가격 본격적으로 오르기 막 시작했을 때와 지금 그 이번 11일까지 D램 가격하고 낸드 가격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SSD 가격, D램 가격 가격이 아니에요. 수출량 보세요. 수출량이 늘죠. 예, 그 낸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달 대비 11월 달 동안에 저게 이제 막대로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꽤 큽니다, 지금. 자, 꽤 커요. 자, 그 다음에, 그 디램 익스체인지 오늘 보여드리는 말로만 해야지. 22달러였는데 23달러로 저기 DDR5 16기가 올랐고 전 영역에서 다 5% 정도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지금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제 BNK에서 어제 오후장에 이제 이거 살짝 말씀드리다 많았는데 우리 이민희 이사께서 연구원께서 93년도, 96년도 디램 영업이익률이 70%가 넘는 호황기가 있었다. 지금 30년 만에 이때가 또 왔다. 그때 윈도우 95, 띵띵띵띵. 네, 윈도우 95가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컴퓨터 다 바꿔야 된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나도 기억이 나. 윈도우 95가 처음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점박이 이렇게 날아가는 창문 이런 그림으로 해가지고 윈도우 95 띄웠는데 그때 다 컴퓨터 샀던 기억이 나요. 네, 컴퓨터가 없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디램이 초호황기를 구가하면서 70%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30년 만에 또다시 영업이익 70%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장기화 조짐으로 인해서 내년 1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범용 디램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수혜라고? 누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디램 라인은 전부는 아니지만 과장해서 굉장히 많이 거기로 넘겼단 말이야. HBM으로 넘겼단 말이지. HBM으로 넘겨가지고 디램 자체가 별로 안 나와. 일단 거기서 디램 많이 왕창 줍니다. 왕창 줄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미 상당 부분을 HBM으로 넘겼단 말이야. 디램 경기 안 좋아서. 더는 안 넘길 수는 있어요. 더는 안 넘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당 부분 넘어서 좀 덜 나온다. 그리고 삼성전자 원C 공정은 아예 HBM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원C 공정에서 디램이 못 나와. 그러면 원B 뭐 이걸로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난리가 났냐 보니까는 디램의 구조적인 공급량이 과거 대비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로 좀 줄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드가 난리 났는데 지금 샌디스크가 26년도 11월치인가 지금 1년 후 거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샌디스크 주가가 지금 버라이어티하게 올랐죠. 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앞선 설비 증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비 증설과 연결되어 있고 돈이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출까지 땡기니까 사람들이 돈을 좀 쉽게 쓰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 하는 애들의 캐퍼시티는 일반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유통업자에 비해서 어마무시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사재끼는 거죠. 왜냐하면 전망을 딱 보니까 우리 내년도까지 이거 데이터 센터는 건설업이잖아요. 건설업인데 자재가 없으면 건설을 못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데이터 센터는 무슨 IT야, 건설업이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딱 분위기 보니까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지금 나오는 거 뻔한데 우리 내년도에 이렇게 건물 지어야 되는데 야 어떡하냐? 야 빨리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와. 가격 좀 비싸. 아니야. 우리 지금 보니까 이거 이만큼 지어야 되는데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만 아니고 쟤네도 짓는데 그럼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거 무조건 모자라. 지금 쟤네들 이거 우리 확보 못하면 데이터 센터 못 지으니까 빨리 갖고 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런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프트뱅크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재미난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순환매가 발생했습니다. 자, 기존의 AI 대장이 가시고 네,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이제 AI 버블론 때문에 가시고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다. AI 많이 먹었고 딴 데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럼 뭐가 제일 좋아? 봤더니 마이클 어리버리가 뭐야? 바이오 제약 투자했다고? 오케이, 우리도 그쪽으로 갑시다 하면서 제약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죠. 밑에 일라이릴리하고 저걸 어떻게 돼? 어부부 있잖아. 어부부. 네. 그 회사하고 있는 저쪽 라인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게 애플이 올랐죠. 애플 AI
AI 못하는 저기 회사죠. AI 못하는 회사 쪽으로 안정적인 회사로 싹 갔어. 이제 난 이제 불안해서 애들 지금 대출 쓰는 거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안 되겠어. 이제 좀 안전빵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 옆에 오라클도 엄청 빠지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도 꽤 빠지는 흐름들.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싹 AI 관련 밸류 체인이 싸그리 다 빠졌고 안전빵 주식들이 엄청 오르는 게 오늘 미국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버블론이 가득한 때 버블이 올 수 있어? 버블이 올 수 있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꺾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정확한 건 신용이 시작됐다. 자, 신용이 시작됐고 신용이 시작되면 흐름이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자, 그것이 지금 D램 메모리 시장 쪽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 미친 듯한 설비 증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력도 쇼티지가 나게 하고 칩도 쇼티지가 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TSMC 쪽으로 코어스인가요? 코어스 물량 50% 증가시켜 달라는 이야기 그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내년도에도 엄청난 확장을 한다는 건 수요는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